방콕의 한밤. 낡은 공원 벤치에 60대 김미정이 홀로 앉아 있었다.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는 그곳에서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눈물은 땀과 섞여 뺨을 타고 흘렀고 손에 쥔 낡은 가방은 텅 비어 있었다. 여권도 돈도 사라진 채 남은 건 가족사진 한 장뿐이었다. 습한 공기 속 모기들이 맴돌고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김미정은 사진을 바라보다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왜 여기까지? 그녀의 속삭임이 밤 공기에 스며들었다. 김미정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정입니다. 62살,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온 평범한 여성이었죠. 하지만 지금 저는 방콕의 한 벤치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여권도 돈도 믿었던 가족도 모두 제 곁을 떠났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 인생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어떤 결심으로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김미정은 20살에 결혼했다. 사진 속 얼굴은 수줍었다. 잔치상 위로 국수김이 올랐고 동네 사람들의 웃음이 골목을 메웠다. 미래는 밝다고 배웠다. 밝다는 말의 무게를 몰랐다. 밝음도 무게가 있다는 걸 아직 몰랐다. 결혼 몇 해 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 퇴근길 교차로, 비 오는 저녁, 신호를 건너던 순간이었다. 구급차 사이렌이 멀어지는 동안 김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병원 복도는 차가웠다. 형광등 불빛은 잔인했다. 의사는 짧게 말했다. 미안합니다. 그 두 글자가 귀에 박혔다. 깊게, 오래. 상복을 입고 돌아온 방은 텅 비었다. 밥상 위에는 국 한 그릇이 식어 있었다. 숟가락이 미끄러졌다. 바닥에 닿는 금속 소리가 방 한가운데에서 굴렀다. 민수는 아직 돌이 채 안 됐다. 젖병을 물고 눈을 크게 떴다. 울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더 무거웠다. 김미정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살자. 일단 오늘을. 그날부터 새벽이 빨라졌다. 김미정은 신문 묶음을 어깨에 올렸다. 계단을 오르내리다 발목을 삐끗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신문 잉크가 손바닥에 묻었다. 비에 젖은 종이는 무거웠다. 불어난 도랑물을 건너다 신발이 젖었다. 젖은 양말은 하루 종일 발을 붙잡았다.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는 상상으로 버텼다. 상상은 공짜였다. 공짜인 것들이 생존을 돕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침엔 식당으로 갔다. 설거지통에 거품이 차올랐다. 기름 접시는 잘 닦이지 않았다. 손바닥이 미끌거렸다. 뜨거운 물에 살가죽이 일어났다. 점심 피크가 지나면 허리가 굽었다. 허리는 몸의 역사다. 굽을수록 오래 살았다는 증거다. 김미정은 그 역사를 받아들였다. 퇴근길 쓰레기 봉투를 묶으며 손등을 문질렀다. 비누 냄새와 음식물 냄새가 섞였다. 그 냄새가 하루의 문장을 닫았다. 오후엔 반지하 방을 청소했다. 먼지가 소리 없이 쌓였다. 빗자루가 바닥을 긁을 때마다 모래가 속삭였다. 싱크대 밑에서 작은 벌레가 튀어나왔다. 놀라지 않았다. 벌레도 살려고 나왔다. 살려면 나와야 한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비닐로 막았다. 테이프를 길게 붙였다. 손톱의 끈끈이가 늘어졌다. 끈끈이는 오래갔다. 삶의 끈끈이도 오래갔다. 저녁이면 골목을 빗자루로 쓸었다. 관리비를 주는 대신 빗자루를 잡았다. 골목의 흙먼지가 해질녘 빛을 먹었다. 어린 민수를 업고 허리를 숙였다. 아이는 등에 얼굴을 붙였다. 체온이 전해졌다. 어른과 아이는 등으로 말한다. 등은 언어다. 그 언어를 잊지 않았다. 밤이 깊으면 다른 일이 있었다. 건물 화장실을 닦았다. 변기 뚜껑을 올릴 때마다 몸이 움찔했다. 앉아서 문양을 문질렀다. 세제 거품이 하얗게 폈다.
고무장갑 안쪽에 땀이 찼다. 손가락이 불었다. 그러나 타일의 빛이 돌아올 때 묘한 안도감이 왔다. 사라졌던 게 살아나는 장면. 그 장면 때문에 버티는 날들이 있었다. 민수가 기어다닐 때 김미정은 바닥에 담요를 2겹 깔았다. 천 조각이 낡아 구멍이 났다. 구멍 사이로 지면이 보였다. 그 지면이 무서웠다. 바닥이 보이는 삶은 아슬아슬했다. 하지만 담요를 더 깔 수 없었다. 없는 건 안 생긴다. 있는 걸 나눴다.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잘라 아이에게 붙였다. 그게 사랑이라고 배웠다. 사랑은 계산이 아니었다. 계산은 나중에 밀려왔다. 겨울이 들이닥치면 창문에 물기가 얼었다. 반지하 방은 외풍이 샜다. 전기장판을 최대로 올리면 차단기가 내려갔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잔인했다. 숫자들이 눈을 찔렀다. 김미정은 양말을 손에 끼고 일했다. 손끝이 얼어붙었다. 그래도 도시락 반찬은 끊이지 않았다. 달걀말이는 얇았다. 얇은 것일수록 말기가 어렵다. 모양을 잡으려면 집중해야 한다. 집중은 걱정을 밀어낸다. 그래서 반찬은 섬세했다. 섬세함이 생존 기술이 되었다. 아이의 첫 운동의 날, 김미정은 새벽에 김밥을 말았다. 김이 찢어졌다. 밥을 얇게 펴 다시 말았다. 플라스틱 통에 가지런히 담았다. 운동장 흙먼지가 신발 위로 올라왔다. 민수가 멀리 뛰기를 했다. 긴 약속처럼 뛰었다. 모래가 솟았다. 아이가 돌아보고 손을 흔들었다. 그 손짓이 세상을 지웠다. 세상이 잠깐 쉬었다. 쉬는 순간이 길을 만들었다. 민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학원 이야기가 돌았다. 돈이 없으면 아이의 시간이 가난해진다는 말이 떠돌았다. 김미정은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믿음과 현실이 싸웠다. 현실이 이겼다. 허드렛 일을 더 붙였다. 새벽 신문, 오전 식당, 오후 청소, 밤 경비 보조. 하루가 40여 시간 같았다. 시계바늘이 웃는 소리가 났다. 웃음이 비웃음 같았다. 그래도 버텼다. 비가 많이 오던 해에 반지하 방에 물이 찼다.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왔다. 햇빛이 며칠을 보이지 않았다. 매트리스가 젖었다. 김미정은 젖은 매트리스 위에 문학책을 얹었다. 눌렀다. 물이 배어나왔다. 책은 망가졌다. 문장들이 번져나갔다. 번진 문장은 오히려 부드러웠다. 부드러움이 버팀목이 되었다. 민수가 중학생이 되자 키가 컸다. 신발이 한 철을 못 갔다. 새 신발을 사러 시장에 갔다. 흥정은 서툴렀다. 가게 주인이 눈치를 봤다. 김미정은 말이 짧았다. 말이 길면 사정이 드러난다. 사정이 드러나면 가격이 변한다. 그래서 짧게 말했다. 조금만. 가게 주인은 신음을 뱉었다. 1,000원이 깎였다. 그 1,000원으로 양말을 샀다. 새 양말은 운동회 전날 꺼내 놓았다. 쪽지에 글씨를 적었다. 발 따뜻하게. 민수는 그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발걸음이 가벼웠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며 학비가 늘었다. 등록금이 통장을 찔렀다. 대출 창구 유리창은 차가웠다. 서류를 내밀 때 손이 떨렸다. 창구 직원은 표정이 없었다. 표정이 없는 얼굴은 거울 같다. 자기 얼굴이 보였다. 피곤한 얼굴. 그러나 줄을 섰다. 줄을 서는 일은 실력이다. 서 있을 줄 알아야 넘어진다. 넘어진 뒤 다시 선다. 그게 습관이 되었다. 김미정은 새벽 시장에서 뼈대를 샀다. 사골을 오래 끓였다. 냄비에서 하얀 숨이 나왔다. 고기를 발라 밥 위에 올렸다. 민수는 말없이 먹었다. 학교에 가며 고개를 숙였다. 다녀오겠습니다. 그 인사 하나로 하루가 버텼다. 인사는 안쪽에서 나온다. 남이 시켜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 입에 달라붙으면 사람은 아직 사람이다. 김미정은 그 말을 붙잡았다.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김미정은 버스를 타고 학교 정문 앞까지 갔다. 안내도를 오래 들여다봤다. 건물이 많았다. 나무가 높았다. 잔디밭이 넓었다.
벤치에 앉아 학생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었다. 소리는 가볍고 부러웠다. 부러움은 나쁜 감정이 아니다. 부러움은 길이 되는 감정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미정은 웃었다. 웃음은 나왔다가 들어갔다. 들어간 웃음이 속을 덮였다. 민수가 군복무를 마치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 김미정은 작은 떡을 돌렸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말했다. 고생 끝났네. 김미정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끝나는 고생은 고생이 아니다. 고생은 형태를 바꿀 뿐이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끝났다고 믿고 싶었다. 전기장판 위에서 잠이 깊었다. 꿈에서 바람이 불었다. 바람에 냄새가 있었다. 여름날 빨래 냄새, 먼 옛날 골목 냄새, 사람 냄새. 민수가 회사를 다니며 옷차림이 달라졌다. 셔츠가 깨끗했고 구두가 빛났다. 퇴근 후 전화가 왔다. 엄마, 밥은 먹었어? 짧은 안부가 하루를 닫았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휴대폰을 바라봤다. 화면이 꺼졌다. 어둠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주름이 깊었다. 깊음은 세월의 서랍이다. 서랍 안엔 손길이 들어있다. 안다. 꺼낼 수 있다. 어느 날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최지연. 말투가 단정했다. 미소가 빨랐다. 빨라서 어쩐지 마음이 따라가지 못했다. 식탁 위 반찬을 칭찬했다. 정말 맛있어요. 김미정은 웃었다. 웃음이 조금 늦었다. 늦은 웃음은 진짜일 때가 많다. 진짜는 늦다. 결혼식 날 김미정은 머리를 손질했다. 평생 묶던 머리를 풀었다. 낯설었다. 거울 속 얼굴이 누군가 같았다. 드레스 입은 지연이 인사했다. 어머니, 잘 살겠습니다. 김미정은 두 손을 잡아주었다. 손이 따뜻했다. 따뜻함은 사람의 문장이다. 문장에는 쉼표가 있고 마침표가 있다. 쉼표를 오래 쓰고 싶었다. 새 신혼집으로 들어간 민수는 바빴다. 회사에서 밤이 길었다. 전화는 줄었다. 메시지는 짧아졌다. 엄마, 몸 조심해. 짧은 문장은 가벼워 보이지만 때로 그 안에 무거운 것들이 숨어 있다. 김미정은 그걸 모른 척했다. 모른 척이 보호막이 될 때가 있다. 어느 저녁 민수와 지연이 반지하 방에 왔다. 케이크를 들고 커피 냄새가 났다. 웃음이 차분했다. 민수가 말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자. 그리고 재산은 미리 내 이름으로 정리해두면 편해. 김미정은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았다. 소리가 작게 났다. 손끝이 떨렸다. 지연이 부드럽게 말을 보탰다. 어머니, 법적으로도 절차가 명확하고 세금도 줄어요. 저희가 더 잘해드릴게요. 민수는 서류 파일을 꺼냈다. 탁자 위에 펼쳐졌다. 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붉은 잉크가 준비되어 있었다. 밤새 고민했다. 겨울밤은 길고 고민은 그보다 길다. 사진을 꺼냈다. 어린 민수의 얼굴이 웃고 있었다. 김미정은 허리를 숙였다. 사진이 흐릿해졌다. 눈물이 맺혔다. 결국 도장을 찍었다. 붉은 찍힘이 종이에 스며들었다. 잉크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잉크는 금세 말랐다. 결정은 오래 남았다. 며칠 뒤 민수가 말했다. 엄마, 여행 가자. 엄마 평생 해외 못 가봤잖아. 태국 좋아. 지연이 환하게 웃었다. 이번엔 어머니 모시고 제대로. 김미정은 몇 벌의 옷을 접었다. 새로 산 얇은 블라우스를 맨 위에 얹었다. 여권을 가방에 넣었다. 통장을 민수에게 맡겼다. 여행은 가벼워야 한다고 배웠다. 가벼움은 때로 위험하다. 공항의 불빛은 환했다. 비행기는 구름을 뚫었다. 김미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검은 구름 사이로 빛이 흘렀다. 마음은 설렜다. 설렘은 경계심을 둔하게 한다. 경계가 낮아진 곳으로 사건은 들어온다. 방콕 공항, 낯선 냄새, 호텔 로비의 냉기, 대리석 바닥이 광이 났다. 민수가 말했다. 엄마, 여권과 돈은 내가 챙길게. 복잡하니까.
김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신뢰는 습관이다. 오래 쌓인 습관은 쉽지 않게 무너진다. 하지만 습관은 무너질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점심이 지나도 저녁이 와도 로비에서 기다리다 밤을 맞았다. 휴대폰은 신호만 길게 울렸다. 어느 순간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일이 생겨서 먼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문장이 절벽처럼 끊겼다. 호텔의 불빛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바깥의 습기가 피부로 들어왔다. 손이 떨렸다. 가방은 가벼웠다. 여권은 없었다. 돈도 없었다. 카드도 없었다. 김미정은 밖으로 나왔다. 길 모퉁이, 오토바이 소음, 향신료 냄새, 눈앞이 흐릿했다. 벤치가 있었다. 벤치는 사람을 앉힌다. 앉으면 생각이 내려앉는다. 내려앉은 생각은 눈물이 된다. 김미정은 울었다. 소리를 삼켰다. 삼킨 소리가 속에서 울렸다. 밤이 깊었다. 언어가 낮아졌다. 숨이 짧아졌다. 손을 모았다. 체온이 빠졌다. 그 순간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괜찮으십니까? 낯선 노신사의 목소리였다. 서툰 한국어. 그러나 또렷했다. 물병이 건네졌다. 빵이 손에 놓였다. 온기가 돌아왔다. 김미정은 물을 마셨다. 숨이 길어졌다. 아주 조금, 아주 천천히. 밤 공기가 몸의 구석에 스며들었다. 김미정은 물병을 쥔 손을 내려다봤다. 손등에 잉크 자국이 남아 있었다. 며칠 전 도장을 찍던 그 잉크, 지워지지 않았다. 살아있는 증거처럼 남아 있었다. 잉크는 물로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웠다. 시간이 지우는 동안 누군가의 손이 필요했다. 방콕의 공원은 불빛이 많았지만 어둠이 더 컸다. 네온은 눈을 어질렀고 풀숲은 낮은 숨을 쉬었다. 김미정은 벤치 끝에 몸을 기댔다. 손끝이 식어갔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떠다녔다. 장고, 여권번호, 생년월일, 도장 찍던 날의 날짜. 그 숫자들이 하나씩 꺼졌다. 남은 것은 맥박뿐이었다. 맥박은 버티는 사람의 북소리였다. 그러나 북이 너무 멀리서 들리는 밤이었다. 발자국이 가까워졌다. 서두르지 않는 걸음. 멈추는 기척. 김미정은 고개를 들었다. 파나마 모자, 흰 리넨 셔츠, 깊은 주름, 또렷한 눈빛. 남자는 천천히 손을 들어 인사를 대신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병을 내밀었다. 괜찮으십니까? 서툰 억양. 그러나 정직한 울림. 김미정은 물병을 받았다. 병의 차가움이 손바닥으로 들어왔다. 목구멍이 좁아졌지만 억지로 한 모금 삼켰다. 물이 내려가자 숨이 조금 길어졌다. 남자는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부드러운 빵이 들어 있었다. 김미정은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떼어 입에 넣었다. 달지 않았다. 씹을수록 밀가루 냄새가 입안에서 풀렸다. 그 평범함이 위로가 되었다. 남자는 벤치의 가장자리에 앉았다. 다리를 모으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시선을 낮추었다. 타인의 비밀을 함부로 보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침묵은 두려움일 때도 배려일 때도 있다. 오늘의 침묵은 배려였다. 여권 없으세요? 단어 몇 개가 겨우 연결된 한국어. 김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이 떨렸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남자는 다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을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잠시 하늘을 봤다. 가로등 빛이 모자챙에 부딪혀 얇은 그늘을 만들었다. 저는 수라차이. 오래전에 한국서 공부했습니다. 짧은 소개. 억양의 어딘가가 익숙했다. 한국의 자음이 은근히 살아있었다. 김미정은 종이봉투를 꼭 쥐었다. 그 봉투의 얇음이 오늘 자신의 얇은 마음과 닮아 있었다. 남자는 벤치 등받이에 등을 대지 않았다. 허리를 곧게 세웠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봤다. 골목 쪽, 공원 출구 쪽,
가로등 아래 그림자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여기 오래 계시면 위험합니다. 제가 아는 집 있어요. 짧게 쉬세요. 김미정은 주저했다. 낯선 도시에서 더 낯선 제안. 그러나 호텔로 돌아갈 돈이 없었다. 여권도 없었다. 밤은 더 깊어지고 있었다. 오토바이 소리가 멀고 가까웠다. 바람은 습했고 모기는 재촉했다.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김미정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손바닥을 열었다. 가시지요. 말 대신 손짓. 둘은 공원 가장자리의 가로등 아래로 걸었다. 남자의 보폭은 넓지 않았다. 반 발짝 앞서 걷지만 속도는 김미정에게 맞췄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한 번씩 뒤를 돌아봤다. 놓치지 않겠다는 사람의 습관이었다. 큰 길로 나오자 택시 불빛이 몇 번 지나갔다. 남자는 손을 들지 않았다. 대신 좁은 골목으로 몸을 틀었다. 네온 간판들이 낮은 소음을 냈다. 향신료 냄새, 기름 냄새, 젖은 흙 냄새가 섞였다. 골목을 2번, 3번 꺾자 소음이 가라앉았다. 간판이 줄었다. 조명이 부드러워졌다. 낡은 라일락색 벽, 흰 창틀, 작은 종이 간판, 손글씨로 적힌 글자. 외국어였지만 뜻은 알 것 같았다. 로터스 하우스. 문 앞에 화분이 놓여 있었다. 잎사귀가 반짝였다. 남자는 문을 가볍게 밀었다. 종이 울렸다. 맑은 소리. 오래된 차인벨의 숨. 안은 따뜻했다. 선풍기가 천천히 돌았다. 카운터 뒤 중년의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남자는 현지어로 짧게 인사를 건넸다. 표정이 부드러웠다. 이어서 김미정을 가리키며 몇 마디를 더했다. 여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랍에서 열쇠를 꺼냈다. 낡았지만 기분 좋은 쇳소리. 여인은 손바닥을 펴보이며 괜찮다는 뜻을 손짓으로 전했다. 계단은 좁았다. 나무 계단은 발끝에 힘을 주면 낮게 울렸다. 손잡이는 덜 매끈했고 오래 잡힌 감촉이 남아 있었다. 2층 복도 끝 작은 방 하나. 문을 열자 커튼 뒤로 가로등 빛이 얇게 스며들었다. 싱글 침대, 작은 옷걸이, 나무 의자 하나. 벽에는 오래된 액자가 걸려 있었다. 연꽃 그림. 색이 바랬지만 선명했다. 오래된 것들이 가진 선명함이었다. 남자가 방 안을 한 바퀴 살폈다. 창문 걸쇠, 콘센트, 펜 스위치, 그리고 문턱에 놓인 작은 모기향. 성급하지 않은 확인. 그는 의자에 어깨 가방을 걸고 병물 하나를 창가에 내려두었다. 오늘 여기 쉬세요. 내일 대사관 같이 갑시다. 문장 사이에 쉼표가 많았다. 그러나 의미는 또렷했다. 김미정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매트리스가 아주 조금 꺼졌다. 그 작은 꺼짐이 안심을 줬다. 사람을 받쳐주는 감각. 오랜만이었다. 남자는 카운터에서 받아온 얇은 담요를 건넸다. 담요에 빨래비누 냄새가 남아 있었다. 빨래비누는 세계 어디서나 비슷한 냄새였다. 사소한 보편성은 위로다. 그는 방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옵니다. 김미정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움직였다. 감사합니다. 음성은 작았지만 확실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로 나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다시 조용해졌다. 방은 작은 원처럼 그녀를 감싸 안았다. 창문을 반쯤 열었다. 밤 공기가 스며들었다. 습했지만 차갑지 않았다. 외투 대신 담요를 어깨에 걸쳤다. 신발을 벗고 발을 침대 위에 올렸다. 발바닥이 천에 닿았다. 살았다는 감각이 발끝에서 올라왔다. 오래 잊고 지낸 말이었다. 세면대에서 찬물을 틀었다. 물이 좁은 하수구로 빠져나가며 얇은 소리를 냈다. 손을 씻었다. 손바닥에 잉크 자국이 옅어졌다.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금 덜 선명해졌다. 시간과 물이 함께한 일. 그녀는 거울을 봤다.
눈 주위가 부어 있었다. 그러나 어딘가 단단해 보였다. 사라지지 않은 단단함. 어쩌면 사라지지 않을 단단함. 침대에 눕자 천장이 낮게 내려앉았다. 낮은 천장은 위협이 아니라 보호였다. 낮을수록 덜 흔들린다. 그녀는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다. 몸이 침대에 곤두박질 치듯 묻혔다. 그 순간 귀가 열렸다. 복도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 아래층에서 컵이 부딪히는 소리, 멀리서 오토바이의 잔향. 소리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았다. 겹치지 않는 소리. 마음도 잠시 겹치지 않았다. 잠이 깊게 오지 않았다. 얇은 파도처럼 왔다가 물러갔다. 반쯤 깬 상태에서 기억들이 오갔다. 반지하 방의 곰팡이, 운동의 날의 모래, 전기장판에 열 발 따뜻하게라고 적힌 쪽지, 붉은 잉크, 호텔 로비의 냉기, 벤치의 나무결, 물병의 차가움, 그리고 지금의 방의 담요 냄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묶이는 순간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쉬었다. 이번엔 호흡이 가늘지 않았다. 길었다. 일정했다. 밤이 조금 더 흘렀다. 갑자기 눈이 떠졌다. 불안이 뒤늦게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일은? 질문이 솟았다. 대사관, 절차, 언어, 비용, 연락, 민수, 지연, 한국. 어디까지가 끝이고 어디부터가 시작인가. 마음이 다시 흔들렸다. 흔들림이 심해지기 전에 누군가의 이름을 속삭였다. 도연 씨 아직 모르는 이름. 그러나 어쩐지 알 것 같은 이름. 그녀는 자신이 그 이름을 몰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시 눈을 감았다. 새벽의 작은 소리에 깼다. 빗방울이 창틀을 치는 소리. 빗소리는 어느 나라든 비슷하다. 일정하지 않은 일정.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커튼을 조금 더 열었다. 창 너머로 젖은 골목이 보였다. 화분의 잎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파란 잎이 더 파랗게 보였다. 아침이 되자 아래층에서 조리도구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빵을 굽는 냄새가 올라왔다. 커피 물 끓는 냄새는 낯설고도 익숙했다. 김미정은 세수를 하고 머리를 묶었다.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 사이에 얇은 선을 그었다. 여기까지는 어제. 지금부터는 오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짧고 규칙적이었다. 문을 열자 남자가 서 있었다. 같은 셔츠, 같은 모자. 그러나 표정은 더 편안했다.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안에는 과일 몇 조각과 따뜻한 빵, 그리고 작게 접힌 종이 한 장. 대사관 주소, 영업시간, 필요한 서류 목록, 지도에 작은 점 2개, 현재 위치, 목적지, 대사관 같이 갑시다. 문장은 어제와 닮았지만 오늘의 속도를 가졌다. 김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의 끄덕임과는 달랐다. 어제의 끄덕임은 체념이었다. 오늘의 끄덕임은 선택이었다. 둘은 계단을 내려왔다. 카운터에 여인이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따라 건넸다. 손바닥에 온기가 올라왔다. 여인은 엄지손가락으로 괜찮다는 표시를 했다.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통하는 손짓. 김미정은 같은 손짓으로 답했다. 골목 공기가 신선했다. 밤새 비가 씻어간 먼지 냄새가 묻어났다. 둘은 천천히 걸었다. 신호등 앞에서 서자 모서리의 작은 가게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가사 없는 멜로디. 과거와 미래 사이의 좁은 다리 같았다.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잡았다. 남자는 손짓 몇 번으로 목적지를 설명했다. 운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움직이자 유리창에 물방울이 흘렀다. 물방울이 합쳐졌다가 갈라졌다.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졌다. 김미정은 그 물방울을 오래 바라봤다. 자신의 지난날과 오늘이 그 안에서 합쳐졌다가 갈라지는 것 같았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스위치가 딸깍하고 소리를 냈다. 무너진 뒤 다시 켜지는 쪽으로.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눈가의 붓기, 입술의 색,
목선을 타고 내려가는 담요의 자국. 전부 살아있는 표식 같았다. 곁에 남자가 창밖을 보며 짧게 속삭였다. 조금만 더. 괜찮습니다. 짧은 문장. 그러나 긴 힘. 차는 느리게 속도를 줄였다. 대사관이 가까워졌다. 고개를 들자 깃발이 보였다. 낯선 도시에서 가장 익숙한 색. 국기.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균형이 맞았다. 오늘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차에서 내리기 전 남자가 작은 명함을 내밀었다. 한쪽엔 현지 번호, 한쪽엔 다른 번호. 만일을 대비한 만일. 김미정은 명함을 지갑 안쪽이 아니라 셔츠 주머니에 넣었다. 더 가까운 자리. 손이 먼저 닿는 자리. 심장이 가까운 자리. 문을 열고 내렸다. 공기 냄새가 달랐다. 대사관 철문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 문은 높았다. 그 문을 여는 건 서류가 아니라 걸음이었다. 그녀는 한 발 내딛었다. 굳었던 발목이 풀렸다. 두 번째 발도 내딛었다. 등 뒤에서 남자의 발소리가 일정하게 따라왔다. 어제와 똑같은 간격, 같은 보폭. 그 일정함이 불안의 등뼈를 쓸어내렸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얹었다. 이제부터 간다. 낮의 햇빛이 구름 사이를 찍고 내려왔다. 전혀 눈부시지 않았다. 딱 좋았다. 적당한 밝음, 적당한 무게. 문을 지나며 그녀는 어제 벤치 위에서 받은 물병의 차가움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손바닥의 따뜻함을 확인했다. 차가움과 따뜻함 사이 그녀는 서 있었다. 두 발로, 자신의 이름으로, 오늘의 첫 문장 위에. 아침마다 게스트하우스 창문으로 빛이 들어왔다. 방콕의 햇빛은 한국과 달랐다. 더 두껍고 더 가까웠다. 창살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빛이 벽에 줄무늬를 만들었다. 김미정은 그 줄무늬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손끝에 먼지가 묻었다. 먼지마저 낯설지 않았다. 낯선 것이 일상이 되어가는 속도는 빠르다. 박도현 수라차이은 매일 아침 문 앞에서 기다렸다. 한 손에는 작은 봉투, 다른 손에는 종이 한 장. 봉투에는 빵과 과일, 종이에는 오늘 갈 곳과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었다. 그는 미정이 무리하지 않도록 늘 짧은 계획을 세웠다. 오늘 대사관 먼저, 그 다음 시장, 저녁엔 사원. 짧은 문장이었지만 계획은 정확했다. 대사관 앞, 높은 담장과 깃발이 낯선 나라에서 유일하게 익숙한 색을 띠었다. 박도연은 통역을 도왔다. 창구 직원에게 미정의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를 제출했다. 여권 분실 신고, 임시 여권 신청, 신분 확인, 사진 촬영. 절차가 길었다. 김미정은 긴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쥐었다. 번호표의 종이가 손가락에 눅눅해졌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 박도연이 있었다. 그의 어깨가 바로 옆에 있었다. 어깨라는 건 언어가 없어도 말을 한다. 여기 있다는 말. 그 말이 귀에 들렸다. 점심 무렵 박도연이 작은 가게에 데리고 갔다. 하얀 플라스틱 테이블, 금속 젓가락, 매콤한 국수. 김미정은 국수 한 젓가락을 들었다. 향신료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지만 곧 익숙해졌다. 국물의 따뜻함이 위로 내려가자 온몸이 풀렸다. 박도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천천히. 괜찮습니다. 그의 짧은 말이 국물보다 더 따뜻했다. 오후엔 시장을 걸었다. 채소와 과일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망고, 파인애플, 두리안. 김미정은 과일을 고르는 박도연의 손동작을 지켜봤다. 오래된 상인의 손, 그러나 서두르지 않는 손. 그는 작은 봉투에 망고 몇 개를 담아 건넸다. 이건 한국에도 없죠. 달아요. 김미정은 한 입 베어 물었다. 과즙이 흘렀다. 혀끝에 단맛이 퍼졌다. 단맛은 오래 굶은 감정에 바로 닿았다. 해질 무렵 박도연은 김미정을 사원으로 데리고 갔다. 붉은 지붕과 금빛 탑,
향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맨발로 계단을 올라가자 바닥이 뜨거웠다. 김미정은 순간 발을 떼었다. 그러나 곧 익숙해졌다. 박도연은 두 손을 모았다. 김미정도 두 손을 모았다. 언어는 달랐지만 몸짓은 같았다. 두 사람이 함께 숨을 고르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바깥의 소음이 사라지고 안쪽의 숨소리만 들렸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다. 아침엔 대사관, 낮엔 시장과 사원, 저녁엔 게스트하우스. 작은 루틴이 생겼다. 루틴이 생기면 불안이 줄었다. 김미정은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다. 처음엔 박도연이 앞장섰지만 점점 나란히 걷게 되었다. 언젠가부터는 김미정이 먼저 길을 물었다. 작은 변화였다. 그러나 큰 감각이었다. 박도연은 게스트하우스 옥상에 미정을 데리고 올라갔다. 밤바람이 도시의 열기를 식혔다. 옥상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빛의 강물 같았다. 차들이 흐르고 사람들 그림자가 얇게 늘어졌다. 저는 30년 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때도 이런 밤이었어요. 짧은 고백이 흘렀다. 김미정은 그 말을 들으며 옆모습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 새겨진 긴 시간의 흔적을 보았다. 그 흔적이 어쩐지 자신과 닮았다. 박도연은 늘 미정에게 먼저 물었다. 괜찮습니까? 힘들진 않습니까? 그 물음이 반복되면서 김미정의 표정이 달라졌다. 누군가에게 괜찮냐는 말을 들으면 사람은 살아난다. 살아난 표정이 얼굴에 스민다. 그 표정이 언젠가 웃음이 된다. 게스트하우스 방 안 미정은 거울 앞에 섰다. 며칠 전 호텔에서의 얼굴과 달랐다. 눈가의 붓기는 여전했지만 입술이 덜 떨렸다. 몸이 일어서는 속도가 빨라졌다. 물병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발이 가벼워졌다. 살아있다는 말이 다시 속으로 올라왔다. 밤이 되면 박도연이 아래층에서 차를 끓였다. 레몬그라스 향이 방 안을 채웠다. 김미정은 차를 마시며 창밖의 가로등을 바라봤다. 빛이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 어둠이 빛을 덮지 못했다.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차를 마실 때마다 무너진 신뢰의 자리에 아주 작은 씨앗이 심어졌다. 이름 없는 씨앗. 그러나 언젠가 싹이 날 씨앗. 게스트하우스에 머문 지 3주째. 김미정은 이제 길을 스스로 찾았다. 대사관에 다시 방문해 임시 여권을 발급받았고 작은 현지 통장을 열었다. 대사관 창구 직원도 그녀의 얼굴을 기억할 정도였다. 서류를 주고받는 동안에도 박도연은 한 발 뒤에서 기다려 주었다. 통역이 필요할 때만 천천히 나섰다. 그의 기다림은 배려였다. 그 배려가 그녀를 살렸다. 아침마다 작은 카페에서 함께 아침을 먹었다. 차가운 망고 주스, 바삭한 토스트, 고수잎이 든 국수. 처음엔 어색했던 것들이 점점 익숙해졌다. 박도연은 젓가락을 쥔 채 늘 미정의 반응을 살폈다. 괜찮아요? 한마디. 김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이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어느 날 저녁 박도연이 옥상으로 미정을 불렀다. 방콕의 밤 공기가 도시의 열을 식히고 있었다. 가로등과 차량의 불빛이 강물처럼 흘렀다.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 서 있었다. 바람에 김미정의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박도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미정 씨 제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장. 그러나 오랜 기다림이 그 안에 있었다. 김미정은 그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파나마 모자 챙 아래로 깊은 주름. 주름 사이로 지나간 세월. 저는 사실 태국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 충청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박도연입니다. 30년 전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처음엔 작은 무역으로 시작했지만 사업이 커졌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고향 그리움과 외로움은 늘 있었습니다. 김미정은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목울대가 천천히 움직였다. 그 고백 속에 자신이 지나온 고독과 닮은 그림자가 보였다. 박도연은 말을 이었다. 벤치에서 당신을 봤을 때
옛날의 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손 내밀어주지 않던 나를 그래서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미정은 잠시 바람을 들이마셨다. 바람 속에 향신료 냄새와 도시 냄새, 그리고 박도연의 말이 섞였다. 그녀는 짧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확실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다니는 시간이 늘었다. 시장에서 김미정이 먼저 계산을 하기도 했다. 박도연은 그럴 때마다 말없이 지켜봤다. 그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오후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차를 마셨다. 벤치에 앉으면 첫날의 자신들이 떠올랐다. 둘 다 그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다. 공유한 기억은 달이다. 서로를 잇는 달이. 며칠 뒤 박도연이 작은 호텔 연회장에 미정을 데리고 갔다. 태국에서 알게 된 한국인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게 했다. 그 자리에서 박도연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이분은 제 아내가 될 뿐입니다. 짧은 한 문장이 공기를 갈랐다. 김미정은 순간 숨이 막혔다. 그러나 사람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박도연의 손이 그녀의 등을 가볍게 밀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손바닥의 온기. 그것이 그녀를 앞으로 내디뎠다. 둘은 작은 사원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주황빛 승려옷, 금빛 향로, 연꽃 장식. 반지는 얇았다. 그러나 손가락에 정확히 맞았다. 김미정은 손가락을 바라봤다. 오래 비어있던 자리에 금속의 온기가 닿았다. 그 온기가 피부를 타고 심장으로 번졌다. 결혼식이 끝난 뒤 박도연은 미정에게 말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태국에서 30년이 흘렀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어제와 달랐다. 어제의 끄덕임이 생존이었다면 오늘의 끄덕임은 선택이었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 방 안.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이 몇 벌 없었다. 작은 사진첩 하나, 인천공항 게이트가 열렸다. 공기의 냄새가 확 달랐다. 김미정은 깊게 들이마셨다. 미세한 비 냄새, 젖은 흙 냄새, 익숙한 국물 냄새가 희미하게 섞였다. 바닥에 타이어 자국이 반짝였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빠르게 흘렀다. 귀가 아프지 않았다. 알고 있는 말들이어서 그랬다. 박도연은 미리 준비해둔 차량으로 김미정을 안내했다. 운전석에 앉은 기사와 짧게 인사를 나누고 가볍게 창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고향으로 향하는 길은 길지 않았다. 표지판이 익숙한 지명을 차례로 내밀었다. 강, 터널, 교차로. 김미정은 고개를 돌려 바깥을 봤다. 어느 곳에서도 예전에 자신이 지나간 흔적이 보이는 듯했다. 허수아비 같은 그림자, 반지하 창에 비친 얼굴, 새벽의 신문 더미. 기억이 풍경에 스며 있었다. 남해의 마을이 가까워졌다. 바다가 먼저 나타났다. 수평선이 길게 눕고 파도가 낮은 어조로 이어졌다. 언덕을 오르자 새로 지은 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목재와 흰 회벽이 잘 맞물린 단층 집. 창이 큼직했고 처마가 깊었다. 마당에 작은 탁자 2개. 한쪽엔 장독대가 3개, 다른 쪽엔 텃밭이 네모나게 자리 잡았다. 흙이 새 것이었다. 흙 냄새가 바로 올라왔다. 김미정은 신발을 벗고 현관에 들어섰다. 바닥이 따뜻했다. 목재의 결이 발바닥에 닿았다. 거실 창으로 바다가 정면으로 들어왔다. 창틀 안쪽에 가는 먼지가 줄을 지어 서 있었다. 햇빛이 먼지를 금빛으로 만들었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박도연이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첫날은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일만으로도 충분했다. 옷장을 한 칸씩 나누고 찬장을 2줄로 맞추고 냄비와 프라이팬의 위치를 정했다. 수저통에 숟가락을 꽂을 때 금속 소리가 맑았다. 그 소리만으로도 삶이 자리를 잡는 느낌이 들었다. 김미정은 싱크대 수전을 한 번 더 닦았다. 닦을수록 물방울이 둥글게 맺혔다. 둥근 것들은 마음을 다독였다. 둘째 날부터는 텃밭을 뒤집었다. 박도연이 삽을 깊게 넣으면
김미정이 흙을 뒤로 밀었다. 지렁이가 올라왔다. 흙이 살아있었다. 땅이 살아있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다. 씨를 뿌릴 구획을 줄자로 나눴다. 상추, 쑥갓, 방울토마토, 풋고추. 이름을 적은 나무패를 꽂았다. 나무패에 연필로 긁은 글씨가 어색했다. 그러나 어색함이 오래가진 않았다. 손이 기억하는 속도가 금방 글씨를 익숙하게 만들었다. 셋째 날은 장터를 돌았다. 물건 배치가 예전과 달랐다. 과일 트럭이 늘었고 젓갈 좌판이 줄었다. 손에 묻은 소금기가 예전보다 옅었다. 삶의 짠맛이 다른 방식으로 남아 있었다. 김미정은 아욱 한 단, 파 한 단, 마른 멸치 작은 봉지를 샀다. 박도연은 생선 가게에서 조기를 골랐다. 손가락으로 배를 눌러보고 눈을 들여다보고 비늘의 광을 확인했다. 상인의 손이 여전히 정확했다. 오늘 저녁은 맑게 끓입시다. 짧은 제안이 식탁의 그림을 만들어냈다. 저녁 냄비에 물을 올렸다. 파를 길게 찢어 넣고 멸치를 넣고 약한 불에서 오래 우렸다. 거품을 걷어내자 국물이 맑아졌다. 조기는 마지막에 넣었다. 소금은 손끝으로만. 김미정은 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숟가락이 가벼웠다. 맛이 단정했다. 박도연이 그릇을 식탁에 올려두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았다. 식탁에 앉아 둘이 동시에 국을 떴다. 따뜻함이 혀 위로 올라왔다. 뜨거운 것이 아니라 따뜻한 것. 몸을 조용히 펴주는 온도. 밤이 되면 마당에 앉았다. 바람이 바다를 건너왔다. 파도는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는 정확했다. 일정하게, 그러나 매번 다르게. 김미정은 별자리를 오래 올려다보았다. 도시에서 보이지 않던 별이 다 보였다. 별 사이가 넓었다. 넓음이 마음을 느슨하게 했다. 박도연은 작은 손전등으로 그물코를 살폈다. 매듭을 하나씩 고쳤다. 고치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나 끝나면 확실히 달라졌다. 튼튼해졌다. 견뎠다. 다음 주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슈퍼의 주인은 김미정을 처음 보는 듯 보지 않는 듯 바라봤다. 시골의 시선은 빠르지 않았다. 대신 오래 남았다. 박도연은 슈퍼 앞에서 담뱃값을 사지 않고 사탕을 한 줌 샀다. 카운터 옆에 놓인 종이 상자 속 사탕. 봉지를 2장 달라 하고 한 봉지는 주머니에 넣고 한 봉지는 카운터 위에 올려두었다. 아이들 오면 나눠주세요. 짧은 말이 공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교회 앞마당에 오래된 대추나무가 섰다. 김미정은 떨어진 대추를 몇 알 주워 장독대 위에 올려두었다. 햇빛에 말라 당도가 올라갈 터였다. 담벼락 쪽에 난 작은 들꽃이 바람에 고개를 끄덕였다. 비탈 아래 논두렁에서 개구리 울음이 시작됐다. 계절이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박도연은 해질 무렵 집 뒤 산길을 걸었다. 소나무 냄새가 진했다. 숨이 길어졌다. 발걸음이 일정해졌다. 일주일이 지나자 집에 리듬이 생겼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물을 끓이고 텃밭을 한 바퀴 돌고 바다빛을 확인하고 오전에 장을 보고 점심 이후엔 마을 일손을 돕고 늦은 오후엔 바다에서 돌아온 이들의 손을 잡아줬다. 밤에는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다. 하루가 이미 길었기 때문이다. 짧은 말들이 저녁의 빈틈을 채웠다. 오늘 바람이 좋았네요. 상추 잎이 벌써 커졌어요. 파도가 유난히 낮았어요. 짧은 말은 가벼웠지만 깊었다. 억지로 끌어올린 문장이 아니라 몸에서 올라오는 말. 몸이 먼저 알고 입이 따라가는 말. 그런 말들은 오래 남았다. 어느 날 비가 내렸다. 큰 비는 아니었지만 소리가 또렷했다. 처마 끝에서 물줄기가 곱게 떨어졌다. 김미정은 창을 반만 열었다. 빗방울이 창틀을 때렸다. 물이 고인 화분에서 작은 물결이 일었다. 박도연은 비를 맞으며 마당을 걸었다. 장독대 뚜껑을 다시 눌러 확인했다. 벽공이 맞았다. 작은 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손길. 김미정은 수건을 들고 나와 박도연의 어깨를 닦았다. 박도연은 웃었다. 괜찮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다. 비가 갠 뒤 푸른색이 더 짙어졌다.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분명했다. 김미정은 베란다 난간을 닦았다. 물기가 빠지자 나무결이 살아났다. 손끝이 매끈했다. 매끈함이 오래갈 것처럼 느껴졌다. 손에서 자신이 만든 삶의 표면을 확인했다. 긁힌 자리, 메워진 자리, 새로 칠한 자리. 어느 것 하나 부끄럽지 않았다. 둘은 작은 배를 사지 않기로 했다. 대신 동네 배를 필요할 때만 나눠 쓰기로 했다. 박도연은 설명했다. 많을수록 불안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김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의 크기를 줄이는 일은 마음의 크기를 넓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다. 다음 주 마을 회관에서 노인회가 열렸다. 박도연은 의자 몇 개를 나르며 몸을 풀었다. 김미정은 주방 봉사를 도왔다. 칼이 도마를 치는 소리가 리듬을 만들었다. 소금 한 줌이 국물에 들어가자 맛이 살아났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태국에서 사업했다는 분 맞대. 그 사모님은 조용하시네. 소문은 추진력이 있었지만 독하지 않았다. 김미정은 귀를 닫지 않았다. 듣고 씹고 삼키고 흘려보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어쩌면 평화를 배우는 방식은 듣는 법을 바꾸는 일인지도 몰랐다. 밤, 집 앞 언덕길에 불빛이 줄지어 섰다. 길 표지등이 새로 달렸다고 이장이 말했다. 언덕의 경사가 완만해 보였다. 김미정은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다. 불빛은 현실을 바꾸지 않지만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 어둠을 뚫어보는 법을 가르쳐준다. 박도연은 마당 의자에 앉아 손전등을 끄고 별을 봤다. 별이 더 또렷했다. 불빛이 있으면 별도 더 또렷해진다. 서로의 존재가 서로를 선명하게 한다. 며칠 뒤 먼 친척이 찾아왔다. 소금 한 묶음을 들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 동안 친척은 질문을 아꼈다. 다만 한마디만 남겼다. 편안해 보이네요. 김미정은 미소를 지었다. 편안함은 선물이었다. 쉽게 받지 못한 선물. 오늘은 받기로 했다. 감사는 짧았고 마음은 길었다. 시간은 물처럼 흘렀다. 어느새 여름이 깊어졌다. 대문 옆 담쟁이가 한 뼘 더 올라왔다. 텃밭에 토마토가 붉어졌다. 상추는 한 번 더 뽑아야 했다.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갔다. 저녁이면 벌레 소리가 커졌다. 박도연은 벌레 소리를 세다가 중간에 멈췄다. 세지 않아도 밤은 온다. 샘을 멈추면 밤은 더 부드럽게 온다. 그날 오후 마을 입구 길가에 낯선 차가 서 있었다. 검은 SUV. 창문이 은빛으로 반짝였다. 문이 열리고 남자가 내렸다. 얼굴이 수척했다. 눈 아래 그늘이 깊었다. 아이 둘이 뒤를 따라 내렸다. 여자가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다.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김미정은 텃밭에서 고추를 따다가 고개를 들었다. 손에 든 고추가 떨어졌다. 바람이 일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박도연이 마당 끝에서 멈췄다.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마을은 조용했다. 파도 소리만 일정했다. 파도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언덕 위 집의 공기가 아주 조금 달라졌다. 숨이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졌다. 김미정은 손을 바지에 닦았다. 흙이 송금에 얇게 남았다. 송금은 바뀌지 않았다. 삶은 바뀌었다. 검은 SUV가 언덕길을 천천히 올랐다. 타이어가 자갈을 밟았다. 소리가 일정하게 꺾였다. 집 앞에서 차가 멈췄다. 문이 완전히 열리기 전까지 김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보다 먼저 와야 하는 것이 있었다. 숨, 시선, 마음의 자리. 모두가 제자리를 찾는데 몇 초가 필요했다. 그 몇 초가 길었다. 길었지만 견딜 수 있었다. 문이 열렸다. 발이 내렸다. 낯익은 걸음. 오래전에 알던 보폭. 김미정은 그 보폭을 먼저 알아봤다. 몸이 먼저 알았다. 머리는 그 다음이었다. 입안이 말랐다. 혀가 말에 닿지 않았다. 바다의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박도연이 아주 천천히 김미정의 옆으로 와섰다. 어깨가 닿지 않을 만큼의 거리. 그러나 충분히 가까운 거리. 김미정, 제가 있습니다. 한 문장이 등뼈를 세웠다. 그리고 마당의 공기가 한 겹 더 깊어졌다. 다음 장면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SUV 앞좌석 문이 먼저 열렸다. 민수가 내렸다. 얼굴이 야위었다. 광대가 더 솟아 있었다. 눈 밑에 깊은 그늘. 머리는 정리되지 않았다. 구두는 달아 있었다. 뒤이어 뒷좌석이 열렸다. 지연이 아이들 손을 꼭 잡고 내렸다. 아이들은 잠깐 눈을 비볐다. 먼 길의 피곤이 얼굴에 얇게 붙어 있었다.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다. 마당에 깻잎이 뒤집혔다. 김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다. 송금 사이가 미끄러웠다. 떨어뜨린 고추 하나가 흙 위에서 가만히 굴렀다. 박도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가 멈췄다. 간격을 유지했다. 등 뒤에서 바다가 낮게 울었다.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소리가 끊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위로였다. 민수가 먼저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마른 소리를 냈다. 엄마. 짧은 한 음절이 공기 속에서 길게 무너졌다. 김미정의 어깨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러나 표정은 움직이지 않았다. 눈동자가 먼저 굳었다. 지연이 아이들을 앞으로 밀듯 데려왔다. 아이들은 낯선 마당을 살폈다. 토마토 넝쿨, 장독대, 파란 고추, 작은 개미. 그 모든 것이 새로운 퍼즐처럼 보였다. 지연이 아이들에게 귓속말을 했다.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할머니. 바람이 그 소리를 잡아 챙겨들었다. 마당의 공기가 빽빽해졌다. 김미정은 삽을 들고 서 있었다. 손잡이가 땀에 젖었다. 나무 표면이 미끄러워졌다. 그녀는 손을 바지에 문질러 땀을 닦았다. 시선은 민수의 신발에 멈췄다. 낡은 코, 터진 엽선, 고생의 흔적. 그러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일 수 없었다. 마음은 한번 무너진 뒤 쉽게 다시 세워지지 않는다. 세우는 일은 느리다. 느려야 견딘다. 민수가 마당 안으로 한 발 들어왔다. 발끝이 자갈을 밟았다. 작고 건조한 소리. 그 소리가 신호처럼 들렸다. 김미정은 삽을 세웠다. 날이 흙에 반쯤 박혔다. 목소리가 나왔다. 짧고 차가웠다. 돌아가라. 한 문장이 벽을 세웠다. 벽의 표면은 매끄럽지 않았다. 긁힌 자리, 금간 자리, 덧칠한 자리. 세월의 표면. 그 표면이 햇빛을 반사했다. 눈이 아렸다. 민수는 바로 서지 못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균형을 잡으려다 무릎이 내려앉았다. 마당의 흙이 바지에 묻었다. 손바닥이 바닥을 짚었다. 송금 사이로 흙이 들어갔다. 지연이 아이들을 뒤로 밀어두고 민수 옆에 무릎을 꿇었다. 머리가 낮게 떨어졌다. 숨이 고르지 않았다. 아이들이 울 것 같은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민수가 말했다. 엄마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갈라진 틈 사이로 오래된 교만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지연이 이어 말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 정말. 말은 길지 않았다. 길면 변명이 된다. 짧은 말이 더 무거웠다. 김미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볼 안쪽이 아팠다.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 주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바다를 잠깐 보았다. 수평선이 얇게 반짝였다. 반짝임은 흔들렸지만 끊기지 않았다. 다시 마당으로 시선을 돌렸다. 손이 삽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여권도 돈도 없이 벤치에서 울던 날을 잊지 않았다. 말이 낮게 흘렀다. 민수가 눈을 감았다.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견디기 어려운 표정. 김미정은 차갑게 덧붙였다. 그날 너희는 어디 있었냐? 침묵이 흘렀다. 침묵은 비었지만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무거운 공기를 만들었다. 아이들 숨소리만 들렸다.
얕고 불규칙한 숨. 박도연이 옆에서 미세하게 움직였다. 김미정의 어깨와 조금 더 가까워졌다. 그러나 닿지는 않았다. 닿지 않는 거리. 그러나 존재는 확실한 거리. 민수가 이마를 땅에 댔다. 마당 흙이 이마에 묻었다. 소리가 아주 작게 났다. 엄마, 그때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짧은 문장들은 돌처럼 떨어졌다. 지연이 따라 머리를 숙였다. 어머니, 저는 더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쉽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저 말이 끊겼다.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곁에 있게 해주세요. 김미정의 등뼈가 굳어졌다. 곁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걸렸다. 곁은 가까운 자리다. 가까운 자리는 따뜻하지만 위험하다. 따뜻함이 방심을 부른다. 방심은 상처로 이어진다. 그녀는 알았다. 그러나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늘 다른 방향에서 온다. 오늘의 바람은 등 뒤에서 와서 등을 밀었다. 박도연의 낮은 목소리가 조용히 들어왔다. 김미정. 이름을 부르는 일은 마음을 깨운다. 이름은 사람의 중심을 당긴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다만 눈빛이 말했다. 당신이 선택한다. 나는 곁에 있다. 그 말을 김미정은 읽었다. 읽을 수 있었다. 둘의 시간이 이미 같은 사전 위에 올라와 있었다. 김미정은 삽에서 손을 뗐다. 손바닥에 남은 나무 무늬가 옅게 찍혔다. 손을 옷에 한번 문질렀다. 솜의 끝이 흙빛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민수 앞에서 멈췄다. 그림자가 포개졌다. 그녀의 그림자가 민수의 어깨를 덮었다. 잠깐의 그늘이 생겼다. 그 그늘은 꾸짖음 같기도 쉬어가라는 손짓 같기도 했다. 나는 그날 죽지 않았다. 목소리가 낮았다. 그러나 또렷했다. 살아 돌아왔다. 내 두 발로, 내 이름으로.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길게 들어왔다. 그러니 오늘도 내 두 발로 결정한다. 민수의 어깨가 떨렸다. 지연의 손이 바닥에서 힘을 잃었다. 아이들이 손을 꼭 잡았다. 작은 손들이 서로를 붙잡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김미정은 그 작은 손에서 과거의 민수를 보았다. 운동의 날 쥐던 작은 손, 발 따뜻하게 쪽지를 쥐던 손, 그 손이 지금 여기 있었다. 작게 떨리고 있었다. 박도연의 발끝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한 발가락만큼 가까워졌다. 그러나 여전히 말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최고의 배려다. 상대의 결정을 방해하지 않는 공간. 김미정은 그 공간 안에서 자신의 말을 찾았다. 일단 물부터 마셔라. 짧은 문장이 마당에 놓였다. 뜨거운 여름날 마실 물 한 바가지처럼 내려앉았다. 민수가 얼굴을 들었다. 지연이 눈을 비볐다.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박도연이 재빨리 마당 수도로 갔다. 대야를 씻고 물을 받아왔다. 물 표면이 햇빛을 반사했다. 잔물결이 생겼다. 아이들이 먼저 컵을 받았다. 작은 입술에 물이 닿았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었다. 지연이 두 손으로 컵을 받았다. 물이 손등으로 흘렀다. 민수는 마지막에 물을 마셨다. 눈을 감고 한 모금, 두 모금. 물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다. 김미정은 차갑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밥은 먹고 가라. 한 문장이 더 놓였다. 마당의 공기가 조금 풀렸다. 벽의 표면이 아주 조금 매끈해졌다. 손으로 쓰다듬으면 미세하게 덜 걸릴 것 같았다. 그러나 벽은 여전히 벽이었다. 넘어갔다고 할 수 없었다. 다만 문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는 보였다. 지연이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감사합니다를 따라했다. 목소리가 얇았다. 얇은 목소리도 진심이면 깊다. 깊음은 굵기에서 오지 않는다. 방향에서 온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김미정은 장독대 뚜껑을 한번 눌러보았다. 버릇 같은 동작. 뚜껑이 단단히 맞았다. 단단함은 안도감을 준다.
안도감이 마음의 공간을 조금 넓혔다. 그 공간만큼 말이 더 나왔다. 아이들 씻기고 손부터 닦여라. 수건은 세탁기 옆에 있다. 실용적인 말. 실용은 감정보다 먼저 움직인다. 먼저 움직인 것이 감정을 따라 끌고 간다. 오늘은 그 순서가 맞았다. 부엌에서 물이 끓기 시작했다. 냄비 뚜껑이 작게 덜컥거렸다. 쌀을 씻는 소리, 채소를 써는 소리, 칼이 도마를 치는 규칙적인 리듬. 지연이 보조를 섰다. 동작이 급했다. 급함이 실수를 부른다. 칼끝이 채소 끝을 지나쳤다. 김미정이 손을 내밀었다. 천천히. 한 단어가 공간을 넓혔다. 지연의 손이 속도를 낮췄다. 호흡이 맞았다. 주방 공기가 정리됐다. 방 한쪽에서 박도연이 아이들 옷을 말렸다. 수건으로 물기를 문지르지 않았다. 눌러서 뺐다. 수건이 물을 먹었다. 아이들이 웃었다. 수건이 간지리는 느낌. 박도연의 손은 거칠었지만 조심스러웠다. 아이들이 그 손의 온도를 금방 기억했다. 상 위에 국과 밥이 올랐다. 김미정은 숟가락을 정렬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다. 지연은 아이들 앞치마 끈을 묶었다. 끈이 매듭을 만들었다. 단단한 매듭. 쉽게 풀리지 않을 매듭. 그걸 보면서 김미정은 잠깐 눈을 감았다. 매듭은 약속과 닮았다. 말보다 오래 간다. 식사가 시작됐다. 소리는 적었다. 숟가락이 그릇을 치는 소리. 국 김이 오르는 소리. 아이들이 뜨거운 걸 식히려고 후마이너스 하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저녁의 표면을 만들었다. 표면이 잔잔해졌다. 표면 아래에는 여전히 거친 물살이 있었지만 표면이 잔잔해야 안쪽이 쉴 수 있다. 식사 중간 민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 부탁입니다. 저희 가까이에서 모시겠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문장이 더듬거렸다. 더듬거림이 진심이 되었다. 지연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제 잘못입니다. 말로 다 갚지 않겠습니다. 제 손으로, 제 시간으로 갚겠습니다. 곁에서 말이 끊겼다. 눈물이 밥그릇 위로 떨어질 것 같았다. 김미정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번 더 떴다. 입안에서 온도를 확인했다. 적당했다. 적당함이 필요한 밤이었다. 적당함이 사람을 살린다. 지나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밥을 먹어라. 한 문장. 그리고 아주 짧은 덧붙임. 내일은 내일 말하자. 민수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지연도 따라 숙였다. 아이들이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 숨소리가 방 안의 불빛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불빛이 벽에 부딪혀 돌아왔다. 돌아오는 빛이 부드러웠다. 식사가 끝나자 박도연이 조용히 상을 내렸다. 설거지통에 물이 차올랐다. 거품이 잔을 만들었다. 김미정은 뒤늦게 부엌으로 들어와 물기를 털었다. 손끝이 덜 떨렸다. 손바닥의 무늬가 다시 선명해졌다. 박도연이 낮게 말했다. 김미정, 천천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의 속도가 마음에 맞았다. 오늘의 마음에, 내일의 마음에. 밤이 깊었다. 민수 가족은 마루에 이불을 깔았다. 아이들이 먼저 잠들었다. 민수와 지연은 누운 자리에서 오래 눈을 감지 않았다. 겨울 공기가 맑았다. 바다가 유리처럼 고요해졌다. 언덕 아래 작은 가게 앞 얼음 위에 놓인 생선들이 푸른빛을 냈다. 민수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갔다. 경매장에서 목소리를 더 낮췄다. 이만큼만 사겠습니다. 돈을 빌리지 않았다. 현금으로만 거래했다. 금액이 적어도 늦지 않게, 틀리지 않게. 그 규칙이 첫 번째 약속이었다. 지연은 장부를 새로 만들었다. 날짜별, 품목별, 수입 지출을 두 줄로 나눠 적었다. 빨간 펜과 파란 펜을 번갈아 썼다. 파란 줄이 점점 길어졌다. 빚이 줄어드는 속도와 같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빨간 줄을 줄인다. 파란 줄을 늘린다.
그 단순한 문장이 하루를 지탱했다. 아이들이 장부 옆에서 숙제를 했다. 구구단을 외우며 숫자의 의미를 조금씩 배웠다. 숫자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삶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느꼈다. 김미정은 매일 오후 가게를 둘러봤다. 처음엔 의심이 섞인 시선이었다. 이번에도 변하지 않으면 마음이 단단했다. 그러나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동작으로 일하는 민수와 지연의 모습이 차츰 달라졌다. 눈빛이 달라졌다. 손의 각도가 달라졌다. 가게 앞 인사말이 달라졌다. 어서 오세요가 오늘도 오셨네요로 바뀌었다. 말이 짧아졌지만 친밀해졌다. 어느 날은 새벽부터 눈이 내렸다. 언덕길이 미끄러웠다. 지연이 새벽 배송을 나가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생선이 도로에 흩어졌다. 김미정이 우비를 걸치고 달려나갔다. 도연도 뒤따랐다. 셋이 함께 생선을 주워 담았다. 지연의 무릎에 피가 났다. 민수가 수건을 가져왔다. 괜찮아? 병원 갈까? 짧은 말이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 순간 김미정은 짧게 말했다. 괜찮다. 천천히. 그 한마디가 지연의 손끝을 멈추게 했다. 얼음이 생선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몸의 열과 숨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날 저녁 민수는 김미정 집 마루를 쓸었다. 눈이 녹아 물방울이 떨어졌다. 아이들이 옆에서 삽자루로 눈을 모았다. 작은 산이 만들어졌다. 그 산이 언덕 모양을 닮았다. 아이들이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언덕. 김미정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소리는 짧았지만 오래 울렸다. 그 웃음이 방의 공기를 바꿨다. 박도연은 가게 벽에 새로운 간판을 달았다. 바다의 아침. 글씨체를 정갈하게 골랐다. 마을 이장이 지나가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제법 가게답네요. 짧은 칭찬이지만 의미는 길었다. 민수는 얼굴이 붉어졌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은 간판 밑에서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에 김미정이 살짝 웃고 있었다. 봄이 되자 민수 가게는 지역 소셜푸드 사업에 참여했다. 노인정과 학교 급식에 생선을 공급했다. 물량이 많지 않았지만 꾸준했다. 꾸준함이 신뢰를 만들었다. 신뢰가 돈보다 먼저 왔다. 돈은 신뢰 뒤에 따라왔다. 지연은 공급처와의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켰다. 아이들은 방과 후 가게에서 숙제를 했다. 손님들이 참 보기 좋다고 했다. 말이 골목을 따라 흘렀다. 김미정의 마음도 골목을 따라 조금씩 풀렸다. 박도연은 민수와 함께 작은 창고를 개조했다. 빙삭기와 냉동고를 새로 들였다. 허름했지만 반짝였다. 김미정은 장독대에서 고추장을 꺼내 민수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어렸을 때 먹던 맛이다. 손님들 국물에 넣어봐라. 짧은 조언. 민수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그 조언이 가게 메뉴를 바꾸었다. 국물 맛이 달라졌다. 손님들이 한 번 더 찾았다. 가끔은 작은 위기도 있었다. 납품 차량이 고장 나거나 어획량이 줄어들 때. 그러나 민수와 지연은 도망치지 않았다. 상황을 보고 빠르게 연락하고 약속을 조정했다. 그 과정마다 김미정과 도연이 뒤에서 조용히 있었다. 말로 대신하지 않았다. 대신 같이 손을 썼다. 그 손이 믿음을 만들었다. 여름 전날 민수가 김미정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번에 저희가 큰 계약을 땄습니다. 매달 정해진 물량을 납품하게 됐습니다. 이젠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제대로. 김미정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상추 잎을 세고 있었다. 그 잎들이 작년보다 더 크고 짙었다. 시간이 만든 색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내가 말한 대로 해보자. 짧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 지난 세월과 오늘이 함께 들어 있었다. 그날 밤 박도영과 김미정은 마당 의자에 앉아 별을 올려다봤다. 별이 많았다.
박도연이 낮게 말했다. 민수가 변했습니다. 김미정은 짧게 답했다. 응, 이제 사람이 됐네. 바람이 지나갔다. 두 사람의 웃음이 짧게 겹쳤다. 그 겹침이 밤 공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새벽이 다가오자 마당의 공기가 더 맑아졌다. 고추가 반짝였다. 텃밭에 토마토 줄기가 곧게 섰다. 닫혔던 벽이 점점 문이 되었다. 문은 여닫을 수 있었다. 여닫을 수 있다는 사실이 김미정에게 삶의 확신을 주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야 약속이 되는구나. 짧은 문장이 마당에 내려앉았다. 이슬이 내려앉듯이 조용하지만 분명히 초가을 바람이 언덕을 쓸고 지나갔다. 아침 햇살이 낮게 기울어 집 창틀을 비스듬히 때렸다. 김미정은 커튼을 반쯤 걷었다. 창문 너머로 민수의 아이들이 골목을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작은 책가방, 발뒤꿈치를 들고 걷는 습관. 그 모습이 오랫동안 가슴속에 접어두었던 민수의 어린 시절과 겹쳤다. 하지만 손끝이 바로 풀리지는 않았다. 기억이 따뜻해도 상처는 느리게 아물었다. 민수와 지연은 여전히 매일같이 가게와 집을 오갔다. 민수는 새벽에 바다로 나갔다 돌아와 곧장 언덕을 올라왔다. 김미정의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었다. 어머니, 고추가 정말 잘 크네요. 짧은 인사. 김미정은 대답을 짧게 했다. 그래. 말은 짧았지만 목소리 톤이 처음보다 부드러웠다. 그 작은 변화가 민수에게는 큰 위로였다. 지연은 김미정의 부엌일을 돕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장독대에서 된장을 퍼와 국을 끓이고 장아찌를 썰어 상에 올렸다. 김미정은 지연의 손동작을 유심히 봤다. 예전엔 빠르기만 하던 손이 이제는 천천히 정확히 움직였다. 속도에 신중함이 섞였다. 그 변화를 느낄 때마다 김미정의 입가가 아주 조금 풀렸다. 박도연은 한 발 물러서 있었다. 그는 김미정이 스스로 변화를 느끼길 원했다. 어느 저녁 마루에 앉아 김미정에게 조용히 말했다. 김미정, 사람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상처도 회복도 기다리면 보입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위로였다. 김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들어왔다. 한때는 기다림이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다르게 울렸다. 민수의 가게는 점점 자리를 잡았다. 지역학교, 복지관과의 계약이 늘었다. 지연은 회계 프로그램을 배우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주말마다 텃밭에서 김미정을 도왔다. 토마토를 따다가 벌레를 발견하면 할머니, 벌레 있어요 하며 달려왔다. 김미정은 직접 손으로 잡아 텃밭 밖으로 옮겼다. 아이들이 그녀의 뒤를 따라하며 작은 동작을 흉내냈다. 그 작은 흉내들이 관계를 이어줬다. 가끔 작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어느 날 민수가 바다에 나가느라 김미정의 병원 검진에 함께 가지 못했다. 김미정은 혼자 버스를 타고 다녀왔다. 돌아오는 길 언덕을 오르며 속으로 말했다. 아직은 완전히 믿지 않는다. 그러나 현관을 열자 지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같이 가려고 했는데. 지연이 쑥스러운 표정으로 미역국을 건넸다. 김미정은 잠시 멈칫하다가 국을 받았다. 미역국에서 김이 올랐다. 그 김이 입술을 스쳤다. 순간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더 열렸다. 박도연은 밤마다 김미정과 함께 바다를 걸었다. 조용히 걸었다. 대화보다 발걸음이 먼저였다. 발걸음이 일정하면 마음이 일정해진다. 어느 날 박도연이 물었다. 김미정, 언젠가 민수 가족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김미정은 바다를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다. 모르겠다.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걷는다. 그 대답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 민수는 더 이상 변명을 하지 않았다. 늦거나 실수하면 바로 인정했다. 김미정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입술 안쪽을 깨물지 않아도 되었다. 손끝이 덜 떨렸다. 몸이 덜 긴장했다. 그녀의 몸이 먼저 변화를 인식했다.
마음은 그 뒤를 따랐다. 지연은 주말마다 김미정과 함께 시장에 나갔다. 김미정이 흥정을 하면 지연이 그 옆에서 물건을 들었다. 물건을 들고 있는 손이 묵직했지만 표정은 단정했다. 가끔 김미정이 그만두어라 하면 지연이 바로 내려놓았다. 예전의 지연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지금의 지연은 눈빛이 달랐다. 눈빛이 말보다 빠르게 변화를 증명했다. 아이들은 김미정의 방에 들어와 그림을 그렸다. 한 아이가 할머니 집이라고 쓰고 언덕 위 집을 그렸다. 빨간 지붕, 파란 바다, 초록 텃밭. 그림 속 김미정은 웃고 있었다. 박도연 옆에서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그림을 본 김미정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이가 건넨 그림을 부엌 벽에 붙였다. 처음으로 아이들 그림을 붙인 것이었다. 붙이는 동작이 마음을 붙였다. 민수는 가끔 조용히 찾아와 김미정의 손을 잡았다. 엄마, 고맙습니다. 기회를 줘서.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묵직한 시간이 들어 있었다. 김미정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다만 오래 잡지는 않았다. 잠깐의 온기만 나누었다. 그 잠깐이 충분했다. 충분하다는 감각이 다시 돌아왔다. 박도연은 마당에서 나무 의자를 하나 더 만들었다. 조용한 목공 작업. 톱질 소리가 낮게 울렸다. 의자가 완성되자 그는 김미정에게 말했다. 이건 민수 가족이 올 때 놓읍시다. 자리가 필요합니다. 자리라는 단어가 귀에 오래 남았다. 김미정은 그 단어를 곱씹었다. 자리를 만든다는 건 공간을 내어준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경계를 세운다는 뜻도 있었다. 자리가 있어야 경계도 생긴다. 경계가 있어야 관계가 오래간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을 끝자락 민수 가족이 김미정과 박도연의 집 마당에서 작은 잔치를 열었다. 올해 처음으로 가게가 흑자를 본 날이었다. 민수는 장작을 패고 지연은 전을 부쳤다. 아이들이 강아지와 뛰었다. 김미정은 처음으로 민수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박도연이 셔터를 눌렀다. 셔터 소리가 마당에 울렸다. 그 소리가 오래 남았다. 사진 속 김미정의 표정은 완전히 환하지 않았지만 입가에 흐릿한 웃음이 있었다. 그 웃음이 진짜였다. 밤이 되자 불빛이 마당을 감쌌다. 김미정은 담요를 두르고 마루에 앉았다. 박도연이 옆에 앉았다. 민수 가족은 집으로 내려갔다. 언덕 아래 작은 집에 불이 들어왔다. 김미정은 그 불빛을 바라봤다. 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는 불빛은 신뢰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직 끝난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할 수 있다. 그 문장이 가슴에 앉았다. 바람이 그 문장을 감싸 안았다. 바다 냄새가 스며들었다. 손끝이 따뜻했다. 따뜻함이 오래 남았다. 김미정은 눈을 감았다. 파도가 낮게 울렸다. 그 울림이 심장과 같은 박자를 쳤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언덕의 바람이 달라졌다. 매서웠던 공기 속에 미묘한 풀냄새가 섞였다. 김미정은 부엌 창문을 열어 햇살을 들였다. 창틀에 붙은 서리가 녹으며 얇은 물길을 만들었다. 물길이 싱크대로 흘렀다.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되는 듯했다. 박도연은 장독대 옆에 새 울타리를 세우고 있었다. 고정 못을 박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봄이 옵니다. 짧은 한마디가 공기 속에 묻혔다. 김미정은 잠깐 손을 멈추고 그 말을 들었다. 봄이 온다는 사실이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게 들렸다. 민수 가족은 여전히 매일 언덕을 올랐다. 아이들이 텃밭에 잡초를 뽑고 지연은 부엌 일을 도왔다. 민수는 도연과 함께 바닷가를 돌았다. 둘은 낚싯줄과 통발을 점검하며 서로 짧은 말을 주고받았다. 이쪽이 약합니다. 여기 더 묶읍시다. 말은 짧았지만 손이 정확했다. 손이 정확하면 마음이 따라왔다. 김미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웃는 빈도가 늘어났다. 아이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면 입가가 풀렸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부엌벽에 점점 늘어났다. 그림 속 김미정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엔 무표정, 그 다음은 흐릿한 미소, 이번엔 확실히 웃는 얼굴이었다. 어느 날 저녁 박도연이 김미정에게 차를 내주며 조용히 말했다. 김미정, 이제 마음을 조금 더 열어도 됩니다. 김미정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입안에 따뜻함이 번졌다. 오래된 묶인 감정이 풀릴 때 나는 미세한 소리. 도연 씨, 나도 느껴요. 이제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그날 밤 민수 가족이 마당에서 작은 상을 차렸다. 가게가 첫 해 흑자를 낸 기념이었다. 민수가 도연과 김미정에게 고개를 숙였다. 엄마, 아버님, 저희가 이제 정말로 같이 살며 모시고 싶습니다. 더 이상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겠습니다. 지연도 따라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이 할머니, 저희도 도울게요 하고 외쳤다. 아이들 목소리가 밤 공기를 흔들었다. 김미정은 아이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다. 그 작은 얼굴에 자신과 민수의 어린 시절이 겹쳤다. 기억 속 민수가 운동회에서 뛰던 모습, 겨울에 전기장판을 덮어주던 밤, 반지하 방의 벽지 냄새. 모든 것이 파도처럼 올라왔다.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래, 이제 됐다. 짧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벽이 문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 문을 스스로 열었다. 박도연이 그 옆에서 미소 지었다. 그의 손이 김미정의 어깨에 닿았다. 온기가 옷 사이로 들어왔다. 민수의 눈가가 젖었다. 지연이 두 손을 모았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다. 마당의 전등이 흔들렸다. 흔들림이 축하 같았다. 그날 이후 민수 가족은 언덕 위 집과 언덕 아래 집을 오가며 함께 식사를 했다. 아침엔 김미정과 도연이 아이들의 도시락을 함께 쌌다. 점심엔 지연이 김미정에게 새 요리를 배우고 저녁엔 민수가 텃밭을 돌았다. 작은 일상이 서로 얽히며 새로운 패턴을 만들었다. 패턴은 곧 가족이었다. 박도연은 민수에게 배를 맡기기 시작했다. 이건 내가 해보라고 맡기고 민수는 그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 파도가 높을 때도 나갔다. 돌아와서 보고했다. 거짓이 없었다. 그 정직함이 언덕 위로 올라왔다. 김미정은 그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봤다. 입가가 저절로 풀렸다. 어느 늦은 오후 김미정은 텃밭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박도연이 커피를 내왔다. 민수와 지연이 언덕을 올라왔다. 아이들이 앞서 뛰었다. 아이들이 김미정 무릎에 안겼다. 할머니, 우리 이제 같이 살아요. 짧은 목소리. 그러나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었다. 김미정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다. 머리카락이 부드러웠다. 부드러움이 손끝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밤 김미정은 거실 창문을 열었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멀리서부터 와서 언덕에 닿았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로 가족이네. 그 문장이 바다로 흘렀다. 바다가 그 문장을 받아줬다. 받아준 문장이 파도에 섞여 돌아왔다. 파도 소리가 낮게 웃는 것 같았다. 박도연이 뒤에서 다가왔다. 김미정, 수고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오랜 세월을 위로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우리 둘 다 수고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겹쳤다. 겹친 시선이 따뜻했다. 새벽이 언덕을 타고 올라왔다. 빛이 먼저 마당의 나무 의자에 닿았다. 의자는 밤새 이슬을 마셨다. 표면이 반짝였다. 김미정은 창문을 반쯤 열었다. 공기가 들어왔다. 소금기와 흙냄새가 섞였다. 숨이 길어졌다. 숨이 고르게 이어졌다. 부엌에 물을 올렸다. 주전자 입이 얇은 김을 뿜었다. 김이 천장에 닿아 부드럽게 퍼졌다. 손등으로 김을 가볍게 쓸었다. 따뜻함이 피부를 지나 팔 안쪽으로 스며들었다. 오래전 반지하 방의 냉기와 다른 온도. 오늘의 온도. 여기의 온도. 박도연은 마당을 천천히 걸었다. 발 뒤꿈치로 흙을 확인했다. 발자국이 얕았다.
비가 오지 않았다는 뜻. 그는 고무장갑을 끼고 장독대 뚜껑을 한번 눌렀다. 뚜껑이 제자리에서 낮게 울렸다. 소리가 단단했다. 소리의 단단함이 마음의 단단함과 닮아 있었다. 문간에 선 김미정을 보고 손을 들어 보였다. 마침 한 단어가 인사가 되었다. 김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 길지 않게, 충분하게. 언덕 아래 민수집에 불이 켜졌다. 창문에 그림자 둘, 작은 그림자 둘. 씻는 소리, 양치 소리, 가방 지퍼 소리가 이어졌다. 소리들이 겹치지 않았다. 겹치지 않는 소리는 질서였다. 질서가 하루를 세웠다. 김미정은 그 질서를 창문으로 건너보았다. 눈동자가 편안했다. 한때는 의심이 먼저 올라오던 자리. 지금은 숨이 먼저 올라왔다. 숨이 앞서고 생각이 따라왔다. 순서가 바뀌니 마음이 바뀌었다. 아침 식탁? 된장국이 김을 올렸다. 멸치의 엷은 맛, 파의 향, 묵직한 소금기의 끝. 박도연이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떴다. 김미정도 따라 떴다. 뜨겁지 않았다. 딱 좋았다. 적당함이 입안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적당함이 삶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 민수와 지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언덕을 올랐다.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먼저 뛰었다. 발소리가 가볍게 마당을 때렸다. 아이들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할머니, 오늘 도시락에 뭐예요? 오늘은 계란말이. 짧은 대답. 그러나 그 안에 오래된 장면이 함께 있었다. 새벽에 후라이팬, 얇게 말리던 달걀, 발 따뜻하게라고 적은 쪽지. 김미정은 수저통 옆에 접은 메모지를 하나 더 넣었다. 글씨는 여전히 단정하지 않았지만 뜻은 선명했다. 오늘도 천천히. 아이들이 도시락을 받아들었다. 손바닥이 도시락의 금속을 단단히 잡았다. 송금 사이로 작은 기쁨이 번졌다. 그 기쁨을 김미정이 가장 먼저 느꼈다. 아이들이 언덕을 내려가며 몇 번이나 돌아봤다. 돌아보는 시선이 명확했다. 길을 떠나는 사람은 한 번쯤 뒤돌아본다. 뒤돌아볼 자리가 있다는 건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뜻. 오늘의 출발은 내일의 귀환을 준비했다. 민수는 가게로 가기 전 마당을 쓸었다. 빗자루가 돌계단을 부드럽게 훑었다. 제일 아래 계단에 쌓인 먼지가 적었다. 요즘은 하루하루 덜 쌓였다. 덜 쌓인 만큼 마음의 짐도 줄었다. 그는 빗자루를 세워 현관 옆에 세웠다. 김미정을 향해 짧게 말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너라. 두 문장이 마당 가운데서 가볍게 부딪혔다. 부딪힌 뒤 무너지지 않았다. 딱 그 자리에 멈췄다. 멈출 줄 아는 말이 관계를 지켰다. 햇살이 점점 진해졌다. 김미정은 텃밭에 토마토 줄기를 한번 훑었다. 줄기는 곧게 섰다. 천을 묶은 자리마다 매듭이 있었다. 매듭이 있어 줄기는 꺾이지 않았다. 줄기가 꺾이지 않으니 열매가 익을 시간을 얻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빨갛게 물든 표면을 살폈다. 작은 균열이 보였다. 균열은 상처가 아니었다. 익어가는 신호였다. 삶에서도 가끔 그랬다. 살짝 금이 간 자리에서 맛이 깊어졌다. 점심 전 박도영과 바다로 내려갔다. 방파제 끝에서 물결을 봤다. 파도는 낮았다. 낮아도 쉼없이 밀려왔다.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안심이었다. 반복이 리듬을 만들고 리듬이 사람을 붙들었다. 바다를 보며 김미정은 속으로 단어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벤치, 물병, 방, 게스트하우스, 사원, 얇은 담요, 작은 명함, 대사관, 임시 여권, 얇은 반지, 창문에 맺히던 빗방울, 그리고 언덕, 창틀, 장독대, 도시락, 모두가 한 줄로 섰다. 모든 단어에 같은 숨이 붙었다. 살았다.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할머니 봉사 모임의 순서가 그녀에게로 왔다. 책 표지가 손에 익었다. 글자가 또렷했다. 아이들이 반원으로 앉았다. 첫 줄에 한 아이가 꾸벅 졸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웃음이 났다. 김미정은 문장을 짧게 끊어 읽었다. 소리가 책장 위에 작게 떨어졌다. 떨어진 소리가 바닥에서 튕겨올라 아이들 귀로 들어갔다. 아이들의 눈동자가 커졌다. 이야기가 자리를 찾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김미정은 자신이 삶에서도 같은 일을 했다는 걸 떠올렸다. 긴 문장을 짧게 끊어왔다. 너무 긴 날은 나눠서 버텼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저녁 무렵 민수 가족이 돌아왔다. 가게에 간판 불이 꺼졌고 골목의 소음이 누겨졌다. 마당에 상이 올랐다. 삶은 큰 잔치보다 작은 식탁에서 더 선명했다. 김미정은 수저를 맞추고 젓가락을 곁에 놓았다. 박도연이 국을 덜었다. 민수가 장아찌를 얇게 썰었다. 지연이 물잔을 채웠다. 아이들이 오늘 받아쓰기 100점이라고 말하며 종이를 흔들었다. 종이에 동그라미가 가득했다. 동그라미가 저녁의 하늘 같았다. 동그랗고 가득하고 따뜻했다. 식사가 끝나면 마당의 의자에 둘씩 앉았다. 말이 길지 않았다. 말이 짧을수록 눈이 길었다. 서로의 움직임을 오래 보았다. 컵을 내려놓는 각도, 손을 포개는 습관, 고개를 끄덕이는 속도. 작은 습관들이 사람을 드러냈다. 그 작은 것들이 관계를 지켰다. 크게 다짐하지 않아도, 크게 맹세하지 않아도. 하루를 잘 쌓으면 약속은 모양을 얻었다. 모양을 얻은 약속은 쉽게 깨지지 않았다. 밤이 오면 바람이 낮아졌다. 낮아진 바람 속에서 파도의 속이 들렸다. 김미정은 마루 끝에 앉아 벤치를 떠올렸다. 처음 울던 그 벤치, 낯선 도시의 냄새, 모래가 엉켜있던 구두 밑창, 물병의 차가움, 빵의 부드러움, 낯선 사람이 내민 손, 그 낯설미 목숨을 붙들었다. 그 손이 박도연의 손이었다. 그 손이 여기까지 데려왔다. 벤치의 그늘과 언덕의 별빛이 한 화면에 겹쳤다. 겹친 자리가 마음의 중심이 되었다. 문득 안쪽 서랍을 열었다. 얇은 쪽지가 있었다. 오래전 민수에게 넣어주던 쪽지와 같은 크기. 연필로 크게 써 있었다. 발 따뜻하게. 그 밑에 오늘의 글씨가 하나 더 있었다. 마음도 따뜻하게. 두 줄이 나란했다. 나란함이 위로였다. 김미정은 쪽지를 접어 다시 서랍에 넣었다. 서랍을 닫는 소리가 방에 살짝 남았다. 남은 소리가 오래 잦아들었다. 어느 밤엔 꿈을 꾸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다. 낯선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 이번엔 자신이 물병을 들고 있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물을 건넸다. 손에서 손으로 온기가 옮겨갔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울음을 멈췄다. 멈춘 울음 뒤로 짧은 호흡이 이어졌다. 꿈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 손바닥이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현실까지 이어졌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벤치가 될 수 있겠다. 겨울과 봄이 몇 번 더 다녀갈 것이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며칠은 파도가 거세고 며칠은 고요할 것이다. 민수의 가게는 좋은 날도 나쁜 날도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커서 다른 골목으로, 다른 도시로, 더 먼 바다로 갈 것이다. 돌아오는 날도 있을 것이다. 돌아오지 못하는 날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삶은 계속될 것이다. 계속된다는 말이 위로였다. 끊기지 않는다는 약속이 안쪽에서 들렸다. 어느 늦은 오후, 언덕 위 하늘이 붉어졌다. 박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김미정, 우리는 잘 살아왔습니다. 응.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계속 잘 살자. 짧은 말들이 바람을 탔다. 바람이 집을 한 바퀴 돌았다. 장독대 옆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텃밭을 지나 바다로 내려갔다. 바다가 그 말을 받아 흔들었다. 잔잔하게, 오래도록. 밤이 완전히 내려앉기 전 김미정은 등불을 켰다. 불빛이 유리창을 타고 밖으로 번졌다. 골목 아래 민수집의 불빛과 멀리 등대의 불빛이 한 줄이 되었다. 불빛의 줄이 길게 이어졌다. 이어진 빛 위로 작은 별이 하나 깜빡였다.
존재는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과 저 불빛의 방향이 오늘은 꼭 같았다. 그 같음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문을 잠갔다. 잠금 장치가 또각 소리를 냈다. 소리가 또렷했다. 또렷함이 안심을 줬다. 방으로 들어와 등을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가 맥박과 같은 박자를 쳤다. 오래 지나 아주 오래 지나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천천히 떠올랐다. 나는 벤치에서 울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언덕에서 사는 사람이다. 내 이름으로, 내 발로, 내 사람들과. 김미정은 미소를 지었다. 작고 분명한 미소. 미소가 방의 모서리를 둥글게 했다. 둥그러진 모서리마다 하루가 기대어 쉬었다. 쉬는 하루 위로 내일이 올라왔다. 내일의 무게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무게가 무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눌 손들이 있어서였다. 나눌 손이 있다는 사실 하나가 세상을 다른 모양으로 보이게 했다. 그 다른 모양이 이제는 좋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바람 끝이 부드러웠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어 아주 작은 속삭임처럼 말했다. 고맙다. 누구에게인지 모를 인사. 하지만 분명한 인사. 벤치에게, 물병에게, 빵에게, 도시에게, 사원에게, 얇은 반지에게, 장독대에게, 바다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곁에 사람에게. 하나하나의 이름을 마음속에서 불렀다. 부를 때마다 어둠이 조금씩 뒤로 물러났다. 어둠이 물러난 자리에 숨이 들어왔다. 숨이 들어온 자리에 내일이 들어왔다. 그녀는 등을 펴고 창을 닫았다. 집이 가벼운 소리로 숨을 골랐다. 언덕 위의 밤이 완성되었다. 완성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다. 내일 아침 빛이 다시 의자를 비출 것이다. 의자는 다시 이슬을 머금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창을 열고 숨을 들이마실 것이다. 들이마신 숨을 내쉴 것이다. 내쉰 숨이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바다가 그 숨을 받아줄 것이다. 받아준 숨이 파도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 파도가 오늘 밤 창문을 얇게 스치듯 조용히, 꾸준히. 이야기는 여기에서 쉰다. 쉬는 사이에도 삶은 계속된다. 계속되는 사이에 사람은 자리를 만든다. 자리를 만든 사람만이 길을 남긴다. 길이 남으면 뒤따라오는 발길이 덜 흔들린다. 김미정은 그 길을 알았다. 오늘은 그 길 위에 조용히 서 있었다. 두 발로, 자신의 이름으로, 곁에 사람과 함께.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